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그분은 언제나 매번 모든 선거에 등장하시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매번 편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여야를 넘어 그동안 주요 선거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 번 선거를 또 치르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삼고 초려 끝에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합류를 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한 것처럼 매번 편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한동안에 또 정치권과 거리를 두다가 다시 행보를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7번째나 그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쪽 저쪽 이제 양쪽을 다 넘나드시는데 저는 이번 선택만큼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음식을 잘 만들려면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훌륭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공천 뭐 훌륭한 인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개혁신당에 지금 지역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비례대표 과연 얼마나 지금 발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는 거는 있는 재료를 잘 엮어내는 일은 잘하십니다. 근데 뭔가 밑바닥에 붙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 근데 저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좀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에서 어떤 이걸 좀 배치하고 뭘 하는 그 자체는 뭐 제가 볼 땐 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하는 그런 데 가서 시작하는 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 어울리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왜 선택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지막까지 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뭐 굉장히 매일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찾아가서 아주 그냥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네. 문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이 새로운 걸 보여주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한계점에 있는 게 아닌가. 즉 재료도 없고 그리고 이 재료를 만들 이 요리사 같은 분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국민 신뢰도 그만큼 떨어져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단지 비례대표 몇 명 정도 순서를 정하는 일, 그 정도 일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제3지대 통합신당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파국을 빚은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김종인 위원장이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국민들의 궁금함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큰 정당 같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의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뭐 예전에 선거에서 늘 승리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려면 결국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간들 무슨 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있는 거 내에서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혁신당의 그릇이 아직까지는 적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관리위원장을 한다 한들 크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 기네스북을 지금 써가고 계세요. 최근에 뭐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기록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옷을 바꿔 입은 게 벌써 7번째고 예. 비례대표를 5선을 했는데 다 다른 당에서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이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준석 대표. 정말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이현종 의원 얘기했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고용이 되는 일종의 고용된 용병 수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가 가장 작습니다. 역할이. 네. 가장 작은 기호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는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본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어쨌든 큰 선거 4번째인데 성적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저런 그 원로가 자꾸 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신당의 이미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선거 참여가 벌써 7번째입니다. 어떤 선거들을 치렀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찍어주십시오. 우리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자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육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새로운 미래로서는 민주당 공천 탈락 인사들이 당을 나와서 제3지대로 합류하길 기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하고 결별을 했고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인사가 이탈을 할 경우에 그쪽으로 가기 더 쉬워졌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또 민주당에서 이탈 인사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무소속 출마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럴 텐데 이 새로운 미래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 이낙연 대표가 현재 호남에서 그렇게 지지를 높게 받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보다 더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탈한 호남 인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되면 복당한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도 당선되면 복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굳이 새로운 미래까지 가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으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나마 수도권 쪽은 호남 쪽에 비해서는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제3지대로 갈 공산은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영남이라든지 호남과 달리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3당이라 할지라도 당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는 좀 이탈의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만 수도권에서도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제3당으로 과연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거는 좀 나아가서 이제 상상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 시나리오지만 민주당에서 수도권 의원이 이탈을 했는데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처럼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로서는 총선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 뭐 조직 문제라든지 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난항들이 있을 텐데 막 대거 민주당 이탈자들을 쓸어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은요. 다음 달 초에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입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문학계 원로인 조정래 작가, 영화배우 또 문성근 씨 등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진보 진영에서 새를 불려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이제 좀 강성 이 좌파 운동권들하고 이제 같이 합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국 신당이 의외로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에 꽤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금 비례정당을 진보당 소위 이제 반미 투쟁을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이제 좀 극좌 운동권에게 지금 자리를 많이 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정당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너무 저쪽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중도 진영에서 지금 이 표심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국 신당이 비례정당으로서 뭔가 어떤 당을 좀 더 예전에 뭐 이런 이 친민주당적인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면 저는 의외로 상당히 이 부분에서 득표를 비례신당으로서의 정당으로 득표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짜는 건데 이 비례정당을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아주 극렬 운동권, 그 좌파 운동권 이쪽에만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중도 진영의 표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성근, 뭐 조정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친문 세력들 이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 정당의 지지를 표할 경우에 민주당의 어떤 의석 가는 거를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조국 신당이 최근에 이 민주당의 흐름의 어떤 반작용으로서 저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총선을 앞둔 제3지대 상황까지도 짚어봤습니다.